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랑 같이 뉴에이지 컬링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컬링 경기장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강당에 컬링 경기장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컬링 경기장의 구조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 컬링 경기장은 길이가 45m, 폭이 약 5m 정도의 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보이는 이 타겟, 하우스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 하우스 타겟 안에 누가 더 공을 더 많이 넣느냐를 겨루는 경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하우스 앞쪽에 보면은 발판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있는데요. 얘를 해크라고 합니다. 이 해크에 발을 올려놓고 힘차게 밀면 얼음판 위에서 밀려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초록색 경기장 라인은 센터 라인이고요. 하우스 뒤쪽에 있는 노란색 라인은 백라인.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볼이 아웃이 되는 거고요. 하우스 중앙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버튼. 한가운데에 보내야 되는 타겟이 되는 거고요. 버튼의 좌우로 되어 있는 것이 T라인이 됩니다. 이 T라인을 넘어선 순간부터 상대편도 스위핑을 할 수 있고 공을 더 멀리 내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백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이 닿기만 해도 공이 아웃이 되니까 처리하면 되고요. 센터 라인을 따라 앞쪽으로 가게 되면 라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라인이 바로 그 유명한 호그 라인이 됩니다. 호그 라인은 파울이 아니냐 파울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가면 동일하게 호그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가 있고 버튼과 T라인 그리고 백라인 그리고 해크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좌우에 두 개의 동일한 경기장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투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컬링입니다. 4인제 경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팀에 몇 개의 스톤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8개입니다. 4명이 각각 2개의 투구를 할 수 있고 총 8개의 투구, 양팀 합 16개의 투구를 가지고 한 엔드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활동이 컬링인데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해볼 것은 실제 컬링을 해볼 수는 없고 컬링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보시면 이런 뉴스포츠 교구가 있습니다. 이 교구는 아래를 들면 바닥에 이렇게 구슬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구슬을 통해서 굴러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실제 컬링과 비슷한 형태로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게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에 우리 8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가격대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컬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업해보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어 컬이라고 불려지는 컬링을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를 4개를 감싸듯이 쥐고 엄지로 위쪽을 가볍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주먹을 잡는 형태가 아니고요. 엄지를 이용해서 손을 눌러주는 형태로 합니다. 엄지가 이 앞쪽으로 잡아지게 해주시고요. 얘를 이용해서 던지는데 오른손 투구, 선생님은 오른손을 투구를 할 겁니다. 오른손 투구자의 경우는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주고 오른쪽 무릎 옆쪽에서 보내는 거고요. 왼손잡이의 경우는 왼쪽 무릎을 구부려주고 왼쪽 옆에서 그러니까 반대쪽 무릎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신을까요? 여기선 상관없지만 실제 컬링 경기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짝짝이 신발을 신는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짝짝이 신발을 신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을까요? 선생님이 오른발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발판을 밀고 왼발을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가기 때문에 왼쪽은 미끄러지는 신발, 오른쪽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겁니다. 빙판 위에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미끄러지는 신발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로 밀면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뒤로 빼고 미끄러운 신발을 앞쪽으로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던질 건데요. 앞쪽에 플로어 컬을 잡고 뒤에서 앞으로 반듯하게 쭉 밀어주는 형태로 연습을 할 겁니다.
이 센터 라인을 따라서 연습을 먼저 하면 좋은데 교실에서나 또 강당에서는 이런 라인을 우리가 꼭 정할 필요가 없이 바닥에 보면 일정한 플로어가 되어 있잖아요. 교실에서도 이런 플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어 라인을 따라서 반듯하게 보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뒤에서 뒤로 테이크 백을 한 상태 그대로 앞으로 밀어내는 형태. 자, 뒤에서 빼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연습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플로어 컬링을 반듯하게 보낼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된 겁니다. 컬링은 물론 쳐내고 막는 그런 재미난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동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다음의 활동 추천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해봐야 될 활동은 뭐냐면 일정하게 보내서 점수를 얻는 형태입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 보면 가운데 버튼을 중심으로 버튼,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다시 표적지가 있는데요. 점수를 표적지 위에 올라가면 1점, 올라가기만 해도 잘한 거거든요.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표적지 위에 하얀색 부분은 제외하고 1점, 2점, 3점, 5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하나씩만 투구를 해서 점수를 몇 점을 얻는가를 노려봐도 되거든요. 자,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먼 데서부터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요. 자, 우리는 하얀색 밖에 사이드 라인은 제외하고 빨간색부터 1점, 그 안에 2점, 파란색이 3점, 그리고 안에 버튼이 5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건 개인당 점수로 해도 되고 팀당 점수로 해도 됩니다. 릴레이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네, 파란색 버튼에 올라갔고요. 파란색 위에 올라갔고요. 다음 선수는 가서 몇 점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컬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표적에 올라가 있는 타겟치, 스톤이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 이 스톤이 어떻게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에서부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컬링의 재미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투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컬링이 몇 점에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가운데 버튼에도 들어가 있고 파란색에도 들어가 있고 흰색에도 들어가 있어요. 세 개 다 걸쳐 있는데 가장 많이 걸쳐져 있는 파란색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데 걸쳐 있는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점, 3점, 1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주는 거죠. 마치 양궁의 엑스텐지어, 그러니까 10점과 9점이 동시에 맞았다고 한다고 하면 10점을 주고 9점과 8점에 걸쳐 있다고 하면 9점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컬링은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서 보는 것을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활동이 투구를 해서 하우스 안에 몇 점짜리에 들어가느냐를 하는 단순한 게임이었다면 두 번째 할 활동은 이제 컬링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맞고 쳐내고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 맞고 쳐내고 게임은 뭐냐면요, 한 팀이 먼저 투구를 하고 다음 팀이 그것을 쳐내거나 그것을 피해서 득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는 팀은 방어, 즉 가드를 하는 가드샷을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 보내는 팀은 가드를 피해서 가거나 가드를 쳐내고 득점을 하거나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는 팀은 굉장히 세심하게 자기네들이 막아야 될 지역을 잘 보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빨간색 팀이 가서 가드를 쳤습니다. 가드를 들어오면, 가드를 보냈으면 파란색 팀은 저기 가드를 쳐내거나 가드 이외의 지역으로 보내서 득점을 하는 형태의 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를 피해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빨간색 팀 수비팀은 아무런 점수가 상관없고요. 들어가더라도 점수가 상관이 없고 오직 파란색 팀 한 팀의 점수만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점수는 상관없고 오로지 이 팀만 점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는 팀은 수비팀, 나중에 공격하는 팀은 공격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팀이 선공팀이 수비팀, 후공팀이 공격팀의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4대4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대4 게임을 하는 거지만 일단 한 게임에 두 개 각자 선공과 후공팀이 한 개씩의 스톤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톤을 제거하고 다음 사람이 다시 투구하고 다음 사람이 투구하고 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성공팀. 성공팀은 안에 들어가더라도 점수를 얻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팀은 최대한 후공팀이 점수를 내지 못하도록 좋은 자리를 가져가거나 가드를 최대한 서서 상대방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조금 더 가까이 붙여보겠습니다. 앞에 성공팀이 하우스 중심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득점을 높은 점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 있는 스톤을 쳐내고 쳐낸 자리에 파란색 스톤이 머무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됐으면 쳐냈지만 멀리 가지 못했고요. 위에서 보니까 하얀색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서 1점이 되겠습니다. 쳐낸 스톤은 없애고요. 자, 이어서 성공팀 두 번째 스톤 가운데 최대한 가까이 나서 가드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가드를 잘 붙였고요. 자, 저렇게 성공팀이 가드를 잘 하게 되면 후공팀이 쓸 수 있는 경우의 카드는 많이 없습니다. 자, 저거를 또 잘 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쳐냈고 하얀 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2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투구로 또 힘들어지게 나오겠습니다. 저렇게 하얀색을 보이게 투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후공팀에서는 앞쪽에 버튼이 보이기도 하니까 버튼을 직접적으로 노리거나 아니면 성공팀의 빨간색을 쳐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후공팀은 저기 보면 빨간색을 쳐내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히트 앤드 스테이 머무르는 그런 동작이 나와도 좋고요. 힘 조절을 잘해서 쳐내더라도 쳐낸 내 스톤이 테이크아웃 하고 난 다음에 멀리 가지 않도록 힘에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네, 쳐냈고요. 위에 보니까 하얀색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3점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수가 가드를 치고요. 자, 앞에 성공팀이 너무나 길을 잘 막았거든요.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레이즈라고 해서 치고 나서 히트앤레이즈라고 해서 맞추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스핀을 앞쪽으로 줘서 공이 따라가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밀고 앞쪽으로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도록 강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따라는 갔는데 멀리 가진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니까 흰색은 들어가지 못했고 빨간색, 그래서 최종 점수 1점, 2점, 3점, 1점 총 7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공팀과 후공팀을 교대해서 동일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맞고 쳐내고 맞고 쳐내고 하는 활동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